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요, 생뚱맞게 미국 증시 이야기가 등장해서 좀 깜짝 놀라실 텐데, 미국 증시를 보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요즘 많이 벌어집니다. 뭐 GME 사태, AMC 사태, 게임스탁 사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스몰캡 중에 페니 주식이란 게 있어요. 거의 동전주, 딸랑딸랑 동전주, 얘네들이, 날라다닙니다. 자, 그리고, 자, 스몰캡의 미국 시장에서의 대표 지수라고 하면요. 자, 러셀 2000 지수라고 있어요. 러셀 2000 지수. 그런데 그 러셀 2000 지수가, 상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자,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자, 이 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스몰캡이 미국 증시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왜 부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차후에 증시에서 어떤 현상이 언제 나타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소형주, 스몰캡, 코스닥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듣다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팁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미국의 페니 주식, 소위 동전주, 보게 되면 뭐, 1달러도 안 되는 그러한 종목들, 보통 한 5달러 이하, 5달러 이하인 종목들을 페니 주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 너무 싼 주식 같은 경우 미국 증시에서는 이 상장 폐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페니주로 분류가 될 정도면요, 좀 회사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페니 주식들이 요즘 들어서 폭등 양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차트 하나가 띄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한번 종목을 하나, 페니 주식인 거 아무나 거나 골라가지고 차트를 봤더니 요런 식의 이게 얼마가 상승한 건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0배 막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초저가주가 급등하다 보니, 자, 미국의 대표 스몰캡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러셀 2000 지수라고 있습니다. 자, 러셀 2000. 자, 이 러셀 2000 지수까지도 동반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소형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상승장에서 대형주나 아니면은 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좀 의외의 모습이죠. 자, 이게 이제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역사를 보면 증시 상승기에는 블루칩을 사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형주가 더 많이 상승한다? 의외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자, 2000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한 4번의 상승 하락, 그 시기를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표를 만들었느냐? 지금 일단 왼편에 2개의 블록, 이렇게 파란색 막대, 주황색 막대는요, 이건 미국의 파란색 막대가 소형주 러셀 2000, 그리고 주황색 막대가 S&P 500 지수입니다. 우리 익숙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2개 블록은 일단 맨 처음 보이는 회색 블록은 코스피 소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노란색은 코스피 200이에요. 코스피 200. 자, 그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에서 소형주, 대형주, 소형주 주력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자, 2003년에서 2007년 상승장 때, 자, 미국의 러셀 2000 지수가 110% 상승할 때, 자, 그때 당시 S&P 500 지수는 73% 상승했고요. 자, 2003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그 상승장 때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 200이 255% 상승할 때 소형업종 지수는 3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2009년 초에서 자, 2011년 말이 아니죠. 이거 7월 말 요 기간 대략 한 2년 7개월 요 시기인데 요때 뭐냐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해서 증시가 상승하던 그 상승장 시기입니다. 차화적 랠리 있고 막 그럴 때입니다. 자, 그때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는 러셀 2000이 60% 상승, 그리고 S&P 500이 43% 상승, 러셀 2000이 월등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소형업종 지수가 92% 상승,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가 89% 상승해서 자, 이 보게 되면은 소형업종 지수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승장에서 지수 대비 오버슈팅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수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빠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 조정장일 때, 그때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존 자체가 어려웠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정말 살벌하게 하락했습니다. 2000년에서 2003년 초, 소형업종 지수가 마이너스 65%,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아이고, 아찔해라.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소형업종 지수가 마이너스 44% 하락에, 자, 코스피 200 지수는 마이너스 39% 하락. 소형업종 지수가 더 많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자,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더 많이 빠지고 상승장에서는 더 많이 오르고. 대신에 요 샘플에서는 러셀 2000 지수가 하락장에서는 S&P 500보다는 더 양호한 흐름을 보이기는 하였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케이스만 보더라도 하락장에서는 소형업종이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지고,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소형업종 지수가 기준 지수에 비해서 훨씬 높은 아웃퍼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거는 상승장 케이스는 미국, 한국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이유가 소형주들이 실적 변동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실적 변동성이 높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우리 단적으로 증시 하락기가 있고 경기 침체기였던 우리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보세요. 자, 코로나 팬데믹 때 보시게 되면, 자,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힘들죠. 그에 반해서 상장 회사 정도 되면, 자, 그런 대로 잘 버팁니다. 자, 상장 회사 안에서도 대기업과 소기업 간에는 또 큰 격차가 있죠. 이것을 보시면은 증시 하락기 때 실적 악화가 소형주가 더 크구나, 이런 거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시 상승기 그리고 경기 회복기, 이러한 과정에서는 실적 탄력이 대형주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 스몰캡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 증시와 경제가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에서는 소형주가 실적 탄력과 주가 탄력이 자연스럽게 쫓아와 주어야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번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이후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화면상의 막대 도표가 최근에 좀 스몰캡에 조금 아쉬운 흐름을 반증하고 있는데, 자, 오른쪽을 봐주세요. 자,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회색이 우리나라 소형업종, 그리고 노란색 막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200. 자, 보시게 되면 작년 3월 말 이후 최근까지 소형업종 지수는 69% 상승하는 동안 코스피 200은 79% 상승했습니다. 더 많이 상승했어요. 자, 그 이전에 증시 하락기 때 소형업종이 기준 지수보다 더 많이 빠져서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자, 소형업종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보다 뒤처졌습니다. 상승 시기 때.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셀 2000 지수가 상승률이 거의 100% 되고,
자, S&P 500은 50% 상승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미국에선 또다시 소형업종의 탄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근데 좀 아쉽죠. 우리나라는 특히 11월 이후 이때부터 대형주만 상승하고 지수만 상승하는 가운데 소형주 뒤처지고 코스닥 뒤처지고 그러니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러셀 2000 지수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 조금 배 아프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앞서 언급드렸던 히스토리 그리고 메커니즘 소형업종이 과거엔 어떻고 그리고 왜 상승장이나 경기 회복기 때 탄력을 더 많이 받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다음 장에서 앞으로의 큰 그림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왜 11월 이후 우리나라 증시에서 소형주는 보통 이제 스몰캡이라고도 자주 부르죠. 소형주하고 코스닥 종목을 통틀어서 하는 용어가 이제 스몰캡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몰캡이 왜 11월 이후 지지부진했을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동성의 일시적인 쏠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대형주 쪽으로 쏠렸죠.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중심으로 유동성이 대형주로 일정 부분 쏠렸고,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외국인이 패시브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쏠렸던 수급 측면에서의 쏠림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수급 측면에서의 이유고, 실적 측면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요즘 나오는 실적들, 상장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4분기 때 실적이 조금 뭐랄까, 얘네들 이거 조금 회계적인 뭔가 좀 빅베스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소형주에서 그런 모습들이 자주 관찰되는데, 자, 1, 2분기 때, 작년 1, 2분기 때, 1쿼터, 2쿼터 때 실적이 쭉 악화되었다가 3분기 때 턴업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때 매출액이 그냥 지지부진해도 순이익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4분기 때 어땠느냐? 매출액이 플러스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작년 순이익이 마이너스 적자 전환된, 분명 3분기 때 플러스 어마어마했는데 갑자기 이거 역실적이 나서, 이런 기업들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 속속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모습은 대표적인 빅베스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 좋은 거를 그러니까 작년 실적에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일시에.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실적이 적자가 났습니다.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하고 작년에 그냥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3분기까지 예상으로 보면 4분기 때는 이게 참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겠구나 했던 스몰캡들이 얘 왜 이래? 이런 실적들로 발표되는 경우가 왕왕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작년에 짐을 다 덜었다 한다면 올해는 일단 뭐 부담이 적어졌겠죠. 실적 부담이. 그냥 정상적인 회계로만 해도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낼 것이고, 그리고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출과 실적이 어마어마한 수치를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 부분이 2분기 때 실적 회복 탄력, 이러한 거 대형주하고 소형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높은 탄력을 만들게 될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향후 증시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소형주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종목 단위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틀릴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 케이스로 보면 미국은 러셀 2000 지수가 3월 말 대비해서 더블 가까이 상승할 때 S&P 500 지수는 겨우 50% 정도만 상승했고, 지금 우리나라는 스몰캡 지수가 뒤처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가봐야지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 제가 어떤 명확한 답은 드리지 않겠어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이야기 드립니다만 머리 위에 예, 그 투자 전략에 관한 카드 있죠? 빚내서 투자하시는 거 자제하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 지켜가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2월 10일 수요일에 연휴 직전 그 기분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